자, 이제 스포일러. 파트 3입니다. 네. 파트 3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 가면 진짜 답답하죠. 그렇죠? 막 어우 볼일 시원하게 못 본 느낌이죠. 근데 글쎄요, 파트 그런 3가 느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일러 일단 경고를 해야겠죠? 스포일러. 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입니다. 일단 그 첫 장면에 오프닝부터 질질 끌려가던 여자는 누굽니까? 로키입니다. 로키. 주인공, 여주인공. 여주인공. 네. 네. 도둑이 노인한테 잡힌다는 거죠.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잡혔네. 이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째서 밖에서 이렇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게 됐을까? 보통은 영화의 앞부분에 뒤에 나오는 장면을 미리 보여줄 경우에 대략 이게 한 3분의 2쯤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더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아예 거의 엔딩을 앞에 끌어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에 어떤 액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마지막 네.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볼 때 관객이 약간 죄책감이 느껴져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노인은 피해자잖아. 노인은 그냥 외롭게 더군다나 딸까지 사고로 잃고 딸에 대한 추억 속에서 혼자 슬픔에 잠겨서 혼자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이 3명의 젊은 사람들이 돈을 훔치려고 그리고 그게 또 딸 죽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다 보상을 받은 돈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벌어지는 일들 보면 그 노인이 압도적인 완력으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편들게 되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마음을 드는데 그 마음이 사실은 약간 죄책감이 드는 게 우리가 가해자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둑으로만 하다니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중간에 화끈하게 해소해 줍니다. 알고 봤더니 노인이 더 나쁜 인간이었던 거죠. 이 정도 노인이면 노인네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더 심한 말도 노인네는, 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이 노인네가 참 이게 스토리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반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이후로부터는 범인들도 비록 나쁜 놈이지만 저들은 더 나쁜 사람이니까 저 남자는 공격을 해도 관객 입장에서 이쪽을 아낌없이 응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어떤 이 밸런스의 얘기를 여기서도 또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파트 2에서 얘기하려던 게 뭐냐면요. 파트 3에서 제가 얘기 드린다 했죠.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가 됩니다. 네. 이 할배가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납치범이에요, 여러분. 그냥 납치도 아니고 그 딸이 사고로 그렇게 죽게 됐는데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그 여자를 잡아다가 지하실에 가둬놔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종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1층에. 그래서 종이 띠리링 울리면 그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면 종이 띠리링 울려요. 네네. 네. 그때부터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쇼킹한데 납치한 그 딸을 그러니까 실수로 죽이게 된 그 여자를 감금해 놓고 임신을 시킨 거죠. 임신을 시켰어요. 근데 임신을 시켜놓고 변명을 그 앞에서 나중에 여주인공 앞에서 늘어놓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전혀 강간범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야 했더니 더 징그럽지 않나요? 네, 그 얘기할 얘기 안 필요가 없을 하려고 것 같아요. 나한테 토스하는데 네. 하여튼 막 이상한 내 입 깨끗해. 네. 막 얼려놓고 막 아우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스포이드가 나오고 막 글쎄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이상한 할배입니다. 아주 네. 딸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비정상 사이코로 변한 거예요. 보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이 앞에 보였던 수많은 그 호러적인 상황, 스릴러적인 상황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게 아니고 이 설정이 너무 좀 지독해서 보시고 나면 굉장히 찝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사이코적인 행동을 한 걸 되게 정당화시켜요. 그렇습니다. 내 딸이 죽었기 때문에 난 자식을 다시 갖고 싶다. 그래서 난 자식만 갖게 되면은 얘 납치한 애를 보내줄 거다. 막 되게 막 그러니까요. 정당화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은 결국 영화 속에 사실은 딸이 3명인 거예요. 하나는 죽은 실제 딸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딸의 대체물로 생각해서 딸을 죽였던 가해자인 여성을 데리고 와서 임신을 시켜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마저도 죽게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여주인공을 똑같은 상황에 묶어놓고 역시 또 같은 방향으로 쓰려고 하죠. 그렇게 보면 뭐 영화에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 특이하기도 하고 네. 강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끔찍하기도 하고. 끔찍한데 근데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집에 침입한 사람이랑 그 할아버지랑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그게 끝까지 계속 이어지면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데 그 하나 딱 순간. 반전이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지루함도 확 깨주고 갑자기 막 뒤통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터널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터널에서 보면 인물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네. 근데 터널 안에 사실은 하정우 씨 혼자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누군가 또 있었다라는 걸 중반에 집어줘서 한동안 끌고 가다 그 인물이 죽잖아요. 근데 그런 마찬가지의 방식을
이 영화에서도 쓰고 있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를 흥미를 잃지 않게 끌고 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약간 더 풍부하게 만든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사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매설해 놨어요. 대표적인 게 무당벌레 같은 거. 아, 네. 그렇죠. 주인공이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트렁크에 가둡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차 트렁크에 gat혀 있는데 그 좁은 틈 사이로 무당벌레가 들어오죠. 그래서 무당벌레가 같이 있어준 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 하면 자기는 그 따뜻함인데 그래서 이제 손목에도 무당벌레를 문신을 세우고 이 색칠은 캘리포니아에 가면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개를 잡죠. 영화에서 보시면 후반부에 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차인 거죠. 열쇠가 없는 차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하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개가 들어오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무서운 개를 피하려고 하는데 트렁크 쪽으로 유인해서 닫아서 잡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트렁크에 갇혔던 여자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 액션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를 앞에 묻어두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영리한 작품이다. 무당벌레는 정말 익충인가 봐요, 여러분. 야, 무당벌레는 익충이죠.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무당벌레도 점 개수에 따라서 무슨 말이야? 해충인 무당벌레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점 개수로 아는 거예요? 다 무당벌레라고 좋은 애들이 아니라요. 점이 조금 뭐 개수가 좀 적으면요. 실제 무당벌레가 있으면 점을 세야 돼 일단. 몇 예. 개인가 세가지고 해충이면 세고, 잡고. 아유 정말 잔인한 사람. 날려 보내야죠 그걸 잡아요. 해충을요? 네. 아 그런가? 아, 하여튼 무당벌레는 익충인데 또 잠시 화불로 박지선이 얘기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또 상식을 또 이렇게 끼워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무당벌레가 이 여주인공을 도와주는 느낌 같은 장면이 있어요. 그 무당벌레가 날아가는 순간 아 여주인공이 이기겠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사실상 암시를 주는 거죠. 근데요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거요 2 나올까요? 왜 그렇게 끝났을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영화를 보시면 결국은 노인이 죽지도 않았고 네. 심지어는 세상에는 노인이 피해자로서 두 강도를 격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두 강도라는 뜻은 강도 중에서 유일하게 살게 된 여주인공이 살아났다는 혹은 거기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편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뭐 걸작은 아니잖아요. 이게 또 약간 이 영화의 편을 들자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한정된 인물들 속에서 그 인물에게 몇 번 결정적인 타격을 줘야 되는데 한 번 타격을 줬는데 인물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영화의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은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영화는 이제 뭐 사실은 그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도 그렇고 항상 격퇴를 했던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전해서 결정적으로 살아나서 역습을 해서 사람들한테 깜짝 쇼를 주는데 그런 부분이 이 영화가 너무 많다. 노인도 한 3번 죽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 결국은 노인이 안 죽는 걸로 안 나오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서 그 한정된 인물을 다시 격퇴를 한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다시 역습을 했대더라. 마지막에 지하실에 노인을 묶어두고 두 사람이 탈출하려고 집을 나오는 순간 노인이 심지어는 그 회사슬까지 뜯어내고 권총을 쏘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방식 같은 게 후반부에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저는 멍멍이가 너무 무섭게 나온 게 좀 단점이에요. 제가 아는 멍멍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네. 시린 멍멍이처럼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걔 뭐예요? 걔 CG예요? CG 같아요. CG 아니죠. 그렇게 연기잖아요. 훈련견이죠. 네. 그나마 약간 비호가 안 떴던 게 멍멍이가 아무리 그렇게 사나워도 멍멍이를 이렇게 해했으면은 동물을 이렇게 죽였으면은 그러네요. 좀 비호 떴을 텐데 멍멍이는 살아요. 예. 자, 오늘의 이제 명대사 골라주셔야 되는데 네. 뭐 명대사 찾기가 쉽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대사가 많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요. 네. 해야지 했던 명대사가 사실 있거든요. 네. 그 노인이 불 닦으면서 우리 이제 똑같네. You see what I see. 그게 영화에서는 안 나와요. 예고편엔 등장하고 예고편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잘렸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코너를 없애려는 이게 무슨 유니버셜 측의 내 어떤 헤데 모함인지 알바레스의 그렇지만 어떻게든 분량을 확보하시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뭘 해야 될까? 내가 노인이 또 막 정당화를 자기 범죄를 정당화시키면서 뭐 신이 없는 걸 알면 인간이 못할 짓이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헛소리고요. 개소리죠. 네, 개소리고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스포일러! 내 명대사를 알아요? 아니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 명대사입니다. 네. 구르르르르르. 네. 네. 한
한마디로 개소리. 개소리입니다. 네. 네. 맞추신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오, 네. 네, 진짜 개소리군요. 개소리입니다. 근데 개소리도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저는 어느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냐면 남녀 주인공이 이제 노인을 벗어나서 탈출하겠구나 싶었는데 걔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두 주인공을 쳐다보면서 대치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네. 오늘은 뭐 명대사도 명대사인데 명연기시네요. 네. 네. 하여튼 그르르르가 제가 뽑은 명대사였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우리 네네, 네. 맨 인 더 다크의 별점은 과연 몇 개일까요? 자, 맨 인 더 다크의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이요? 네, 안정적이고 재밌는 어랑 영화. 아마 영화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 다들? 입소문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작지만 단단한 그런 오락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만 영화들이 글쎄 많은데요. 많죠. 이렇게 1년을 쭉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엔 여기쯤에 넣으면 좋을 것 우와. 같습니다. 네. 뿌듯한데 여기 볼 때마다 우리가 일 좀 하는 느낌도 들고. 네, 그렇죠? 네, 새로운 또 순위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10편은 다 재밌고 좋은 영화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로 돌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